모든 직업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안 행사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굳어 있는데요. 그 순간 소개와 함께 누군가 나와 말을 시작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모두의 분위기가 풀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에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창의력 관련 대회가 있었고 참가자는 성별, 국적 아무것도 상관없이 10대면 참가 가능한 대회인데요. 그 안에서 상당히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열리는 대회이고 매번 북유럽에서 상이랑 지원을 휩쓸어 가듯이 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수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떤 새로움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큰 편이죠. 그래서 이번 대회에 심사를 하러 가면서도 마음속엔 이미 이번에도 스웨덴이겠거니 하고 어디 나라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을 갖고 올까란 기대감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역시나 도착한 대회장에선 들어가자마자 신선한 창의력이 제 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렇게 발표가 시작됐고 역시나 북유럽 국가들이 각 파트에서 보여주는 상상력은 정말 생각도 못했던 방식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근처에 있던 많은 심사위원들은 이번에도 북유럽 국가에서 싹 다 쓸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보통 여러 가지 주제가 주어지고 거기서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본인들만의 상상력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회의 방식인데 북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보통 그런 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 본인 나라들의 장점인 자연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자연과 친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상상력도 그런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었죠. 그리고 북유럽과는 반대로 이런 대회를 하면 꼭 최약체가 되는 대륙도 존재하는데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조금은 뻔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가는 편이라 심사위원들 모두가 조금은 지루함을 느끼는 편이죠. 하지만 항상 상상을 해야 하는 우리다 보니 매년 대회가 되면 기다리는 마음으로 순서를 지켜보곤 하죠. 다른 대륙들의 나라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 동아시아의 창의력 대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시작은 중국이 열었죠. 이번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왔다는 게 확실히 느껴질 만큼 좋은 표정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데 심사위원 전원을 가장 처음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참가 인원의 수였죠. 보통 우리는 한 팀에 5에서 6명이 가장 좋은 팀원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것보다 많아지면 너무 많은 의견이 나와서 정리가 되지 않아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이것보다 적으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구현을 할 수 없어 결국은 아이디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항상 누군가 물어보면 5에서 6명을 꼭 맞추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했는데 처음으로 중국에선 15명이 한 팀으로 나온 것이었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대회를 진행했는데 제가 심사를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수가 출전한 적은 없었고 어떤 의미에선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죠. 한 가지 주제를 그것도 본인들의 생각이랑 전혀 맞지 않는 주제를 갖고서 있는 힘을 다해 무언가를 만들고 설명을 하지만 상상력의 측면이나 실용성이나 어디 하나 칭찬을 해줄 수 없었죠. 굳이 따지자면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수가 많은 곳은 사용할 일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디어였죠. 항상 나라에서 가장 큰 장점을 살려서 아이디어를 만들라곤 하지만 인구수를 이용한 방법을 생각해낼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오고 간 후 결국은 그때까지 가장 낮은 점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나올 거라곤
솔직히 생각이 안 들 정도긴 했죠. 어쨌든 오랜 기간 준비했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큰 박수와 함께 발표를 끝낼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의 차례였고 처음부터 수상한 무언가들을 하나둘씩 공개하기 시작하는데 심사위원들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평균 나이대가 1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갖고 온 물건들은 딱 봐도 너무나 잔인해 보이는 물건들이었고 실제로 사용 방법이나 사용 용도에서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 설명으로는 재활을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구들이라고 하는데 사용법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절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굳이 따지면 재활기구보단 고문기구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고 실제로 가볍게 체험을 해볼 수 있게 심사위원 한 분이 나가서 사용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그 교수님은 대회가 끝난 지 꽤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한쪽 무릎에 불편함을 갖고 수업에 나가시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처음으로 모든 심사위원들이 무효표로 평가를 했고 일본 팀은 당황한 듯 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죠. 팀을 인솔하는 교수님을 불러 퇴장을 명령해 쓰고 어떻게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냐는 질문에 나온 대답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고 실험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 기계가 작동되지 않았고 정상 작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설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당장 설계도나 설명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 작동이 되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본 인솔 교수님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고 다시 설계도를 보면서도 무슨 문제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으며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일본 팀이 나가면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어이가 없었죠. 바로 만화에선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황함을 넘어 분노가 생길 정도였고 우리 대회가 그렇게 하찮게 보였나 싶을 정도였죠. 결국 우리는 일본 팀을 대회장 내에서 완전 퇴출이란 징계를 주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참가자들과 구경을 오신 분들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게 눈에 보여 분위기를 좀 풀어갈 방법이 필요했지만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런 것에 취약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객석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방법이 없던 대회 주최 측은 그냥 계속 이어서 해달라는 이야기에 다음 팀에 불이익이 생길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곧장 다음 팀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한국 팀이었고 자리에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런 것이 심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철저했던 저는 어떻게든 아이디어만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 팀의 선택은 의외의 선택을 했죠. 한 팀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무대에 다 올라오는 순간부터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적절히 시간 분배가 돼 있지 않다면 아이디어를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디 팀이든 준비해 놓은 멘트로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분위기가 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을 받은 것인지 몰랐지만 마이크를 잡은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첫 마디를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인사말을 하자마자 곧장 갖고 올라온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가벼운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서 무슨 이야긴가 싶었지만 그렇게 마이크를 잡은 학생은 그런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계속 무언가 농담을 던지듯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분위기는 완전히 환기가 되어 모두가 학생의 이야기에 큰 웃음을 지으며 슬슬 집중을 했고 20분의 발표 시간 중 25%나 아이스 브레이킹에 시간을 할애한 거였지만 끝까지 그 학생은 여유를 잃지 않았고 모두가 집중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이 상황을 본인이 만든 것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앞에서 했던 농담들이 대부분 팀의 아이디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이었고, 그 이야기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기술이 어린 친구라곤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화려한 말솜씨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푹 빠지게 되었고, 우리는 갖고 온 아이디어를 시연하는 순간까지 넋을 놓고 바라보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시연을 할 때는 말보다는 무대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한국 팀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항상 말했던 나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었고, 그것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왔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사람들이 치안을 가장 먼저 뽑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치안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일부러 한국으로 여행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니깐 정말 완벽한 장점이긴 하죠. 그런 치안을 이용한 아이디어였으며, 실제적으로 기술을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어디 나라에서든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였고, 그것과 연계가 되어서 한국의 수많은 여러 가지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보통 상상력이 뛰어나도 그것을 구현시키는 기술까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 중국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아이디어로 발표했지만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 온다던가, 혹은 연료가 필요 없는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생각해 오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아이디어만 발표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 한국의 아이디어는 그런 것을 다 깨버렸죠. 정확히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기술을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몇 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한지까지 수치적으로 계산까지 다 해온 거였죠. 평균 나이 10대 후반이라 곤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큰 인상을 남긴 한국팀은 끝까지 빈틈 하나 없는 완벽한 발표를 했고 최고점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발표가 끝난 이후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마저 완벽하게 지나갔고, 우리는 감동을 받은 진심을 담아 최고의 찬사를 해주었고, 이번 대회는 이변이 일어나서 결국 한국이 가장 큰 지원과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는 막을 내려가고 있었고 이제 뒤풀이만 남았죠. 그 자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나 당연히 한국팀이었으며, 뒤늦게 파티에 참가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국팀을 볼 수 있었고, 저 역시 그 무리에 끼어서 한국팀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발표할 때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에 당황을 했지만 그 특유의 여유로움은 그대로였죠. 발표할 때는 조금 더 확신이 있는 느낌의 말투를 했다면, 파티에서는 조금은 창피한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때서야 1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재밌게 놀고 있는 그 순간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자리에는 아까 퇴출을 당한 일본 팀들이 있었고, 일본말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일본 팀 인솔 교수가 우리에게 찾아오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억울해한다고 말을 하면서 원래 본인들 것이었고 그것을 뺏겨서 급하게 이번 아이디어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진짜라면 이번 대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1년을 준비한 주체에겐 민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다급히 모여 이런 사안이 생겼으니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을 했고, 우리는 두 팀을 다 모아서 서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만들어낸 중간 단계의 설계도와 보고서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한국팀은 금방 준비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무실에서 나갔고, 일본팀은 구구절절 또 핑계만 대고 있는데 짜증이 좀 많이 나게 되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뿐인 핑계가 아닌 그런 말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와 자료였고, 그것을 보여달라는 말에
군말 없이 나간 한국 팀과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에 이 사안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을 못하는 듯한 모습에 심사위원들은 모두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결국 우리는 증거가 없고 그렇게 말만 하면 절대 다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갔고, 일본 팀은 알았다는 말과 함께 결국 사무실에서 나가게 되었으며, 그 시간부터 심사위원들은 현 사안에 대해 기나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팀이 말하는 주장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우리는 다음 대회부터 철저히 사전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이번 사안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고, 들어온 사람은 한국팀에서 발표를 했던 친구가 공손하게 인사를 한 후 우리에게 USB를 하나 내어주고 그 자리를 다시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USB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확인했고, 수정된 날짜와 편집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이건 누가 봐도 한국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에 써있는 글 귀가 인상 깊었는데, 지금까지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훔쳐본 적도 없고, 훔친다고 해도 일본의 아이디어는 절대 훔칠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이었고, 그 말에 무언가 짠함이 느껴지기도 했죠. 그 이후 하루가 지나서야 일본 팀도 찾아왔지만 그들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는 게 없었고,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황스러운 말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우편을 보냈고 일주일 뒤에 도착할 거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메일이라는 좋은 시스템을 놔두고 도무지 왜 그걸 우편으로 보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료를 뽑아서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디지털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 우편으로 보냈다고 했죠. 일단 공정해야 했기 때문에 알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결과가 나오면 전화나 이메일로 통보를 해줄 테니 귀국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직도 이메일을 쓰지 못하는 학교 관계자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넘겼고, 실제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로 우편이 왔고, 그 안에 들은 내용은 한국의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있던 설계도만 가득했죠. 결국은 이변은 없이 한국이 올해 최고의 팀으로 판명이 났고, 이 사실을 일본과 한국에 알려주었으며, 일본은 당분간 이 대회에 출전을 못하게 되는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학생에게 정말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저 잘 배우고 한국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뿐이라는 이야기와, 당연하다는 듯 어른들이 잘 가르쳐준 것이라고 영광을 돌리는 듯한 이야기에 정말 끝까지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이 훔쳐도 일본 것을 훔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도 상당히 의외였는데, 역사적인 사실과 관계로 인해 일본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들 것은 절대 탐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언가 깔끔한 대화에 더욱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은 비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진 않지만 아마 상용화가 된다면 전 세계가 조금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들 내년에 열리는 대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조와 거짓으로 답한 일본인이 이젠 하찮고 자잘해 보이며 눈을 저 아래로 깔고 내려다볼 수 있다. 아, 쟤들 많이 시들고 약해졌네.